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브라이언 조지프슨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 유명한 분들이네. 유명하고 저는 조지프스는 잘 모르겠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살았다. 외국 물 먹은 분들이죠. 네. 예. 저는 왠지 리치, 부자다. 부자. 돈이 엄청 많다. 맞지. 당연하지. 유명한 맞아요. 사람. 공통점. 돈으로 유명한 친해지고 분이고. 싶다. 네. 리치 많네. 제가 볼 때는 뭐 부자이고 뭐 미국 사람인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어렸을 때 좀 다 남달랐다. 그런 점 있지 않을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뭔가 또래들하고 달랐다 그런 거?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에 오른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명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명상이요? 영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꾸준히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졸려서? 졸려서 명상을 네, 한다고요? 졸려서. 졸리기보다는 네.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네. 사실 이 돈을 잃을까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을 통해서 숙면하기 위해서 제 아는 비근한 예로 네. 유튜버 중에 네. 돈 많이 번 친구 있거든요. 그분들도 명상을 하더라고요. 너 왜 명상을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온대. 이 돈 잃을까봐. 그럼 내가 낫네요. 졸려서 잠을 제때 못 자니까 명상을 빙자해서 그때 잠을 보충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명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그 이 명상이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운동 운동이요? 강사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운동 갈 때까지는 굉장히 싫잖아요. 하기 싫고 나가기 그치. 싫고 귀찮고 네. 집에 있고 싶고. 근데 그 운동 끝나고 나면 그 쾌감, 그 짜릿함, 땀 흘렸을 때 이보세요. 그 되게 기분 좋고 그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이보세요. 이분들 부자입니다. 집으로 부르지 뭘 나가요. 아, 그래요? 야 와서 좀 가르쳐봐 이러지. 내가 나가서 그런가? 예. 공감이 안 됐어요. 그분들 다 저 홈트레이닝 해요. 그 운동과 명상이 좀 비슷하다, 약간. 운동과 명상이 좀 비슷하다. 하고 나면 개운하다. 맞습니다. 명상이 사실 뭐 운동과 비슷하게 몸에 좋다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이 명상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태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 다 좋아요. 이거 그거를 의학적으로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실제로 명상에 대한 그 얼마나 과학적인 연구는 네.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심장 뛰는 게 안정이 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그런 인체 생리적으로 분명히 명상을 하면 인체 생리적으로 몸에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나요. 오는 감각이나 오는 느낌들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 비집중 명상인데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요, 그 목줄 풀린 원숭이 마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요,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요동치는 그 생각들을 요동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한테 오는 감각들, 어떤 냄새라든가, 뭐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몸의 감각이라든가, 그런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안녕하세요. 하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태국 네. 선생님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하태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예? 갑자기요? 어디 나라, 무슨 나라요? 아, 나라, 예. 나라를 핫한 나라. 핫한 나라. 핫한 나라에서. 태국에서 네.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나라에 왜 살고 싶냐? 전 명상을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명상을 만약에 한다면 야. 솔직하게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설명을 좀 간결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 다 좋아요.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이죠. 네, 너무 두리뭉실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건강에도 좋고요.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고 네. 마음의 건강에도 당연히 좋겠고요. 뭐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뭐 긴장, 스트레스 그런 거에 완화시키는 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명상을 하면 똑똑해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집중력이 좋아져요. 학업 능력이 좋아져요. 와. 제가 그 20살 때 명상을 처음 배웠던 이유가 네? 재수할 때 공부 잘하려고 네. 했던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창의력도 또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명사들, 뭐 부자들 아니면 뭐 영화 감독들, 예술가들 그런 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상을 함으로써 어떤 아이디어, 영감 그런 걸 얻게 되거든요. 또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요? 네. 만병 알게 모르게, 이게. 네, 알게 모르게 나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좋아진 측면이 있고요. 또 더 넓게 보면 사회, 국가의 평화, 네. 국가의 안녕, 예. 지구의 평화. 그렇게까지요? 네. 아니 이렇게 좋으면 나라에서 나서서 뭐 법제화를 만들어서라도 명상 안 하면 다뭐 네. 뭐 징역, 징역 3년. 예, 처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또 개인의 자유의지, 자기 선택, 네. 그게 더 중요해요. 여하튼 명상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잘 알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또 특별히 의학적으로 명상을 적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명상을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명상을 하지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명상 어디 가서 배우나요? 물어보는데 어디 가서 특별히 이제 명상센터나 명상을 가르쳐 주는 데서 배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명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경험해보고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상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가? 사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사실 치유하는 거죠. 치유를 위해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그 사용되었던 그 명상법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 정리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명상이 그 동양, 인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 그 서양에 전해졌어요. 애초에는 그 전해진 명상들이 서양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쉽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변형된 변형되어서 사용됐던 명상법들이 의학적 치료에도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상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명상이라는 거를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슬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명상이라는 게 있고 집중하지 않는 비집중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다른 말로 일명 만트라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만트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초월 명상이 대표적으로 만트라 명상이에요. 영상이 많아서 많더라. 이거. 많더라. 영상 엄청 많더라고. 네, 네. 저도 막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집중해야 원장님.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저 제목만 봤을 때 네. 의학적으로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실제로 명상에 대한 그 할 말이 과학적인 연구는 네.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상이 신체에 주는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완 효과.
이완 효과.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해서 이완 반응. 네. 심장 뛰는 게 안정이 되고 혈당도 떨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그래 인체 생리적으로 분명히 명상을 하면 인체 생리적으로 몸에 분명히 그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진실이에요. 여튼 이런 집중 명상에 이게 초월 명상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저 초월 명상은 만트라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럼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만트라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단어예요. 옴이라는 만트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 그 불교에서도 그런 만트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옴, 마니, 밤매, 옴, 마,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만트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옴이 사실 만트라 중에 으뜸 만트라라고 이제 칭해지는 거고요. 여튼 초월 명상은 명상을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속으로 만트라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생각이 없어지고 아주 고요하고 깊은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명상입니다. 두 번째 레스퍼레이터리 원 메서드나 그 세 번째 명상도 사실 만트라 명상을 초월 명상을 변용시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집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이란 말이 꼭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비집중 명상. 네. 만트라 명상과 달리 어떤 특정한 만트라를 사용하지를 않고요. 뭔가 특정한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오는 감각이나 오는 느낌들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 비집중 명상인데요. 불교 명상에서도 이제 비파사나 명상이라는 거. 저 비파사나 명상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마음 챙김 명상이 된 거예요. 비파사나. 네.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명상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다. 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느끼는 거요. 네. 네. 감각을 알아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요, 그 목줄 풀린 원숭이 마냥,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요,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그 생각들, 요동치는 그 생각들을 요동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나한테 오는 감각들, 어떤 냄새라든가,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몸의 감각이라든가, 그런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감각에 나의 온 주의를 거기에 놓아두는 거, 주의를 거기에 챙겨 놓는 거, 그게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명상, 참선,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나 일본의 그 참선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마음 챙김 명상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심리치료, 인지치료로 좀 변용을 시킨 게 네 번째 마음 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요가도 명상. 요가 수업 안에 명상이 들어가 있죠. 있잖아요. 예. 요가 수업 안에 이제 명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요가 자체가 동작을 취하는 거, 그것도 명상이에요. 그 순간이. 요가 해보셨어요? 네. 네. 예. 요가 어려운 자세 이렇게 막 취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프잖아요. 아프죠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좋겠다.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나 잡생각은 생각이 아프다. 네. 좋아요. 그게 마음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 동작을 취하면서 지금 현재 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든 뭐 뻐근함이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느끼고 주시하는 거. 그게 명상의 한 측면이에요. 요가가 가지고 있는 명상의 한 측면이죠. 그리고 태극권. 태국권. 네. 정중동의 그 무술이라고 하는 그 태극권이잖아요.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극권 하는 사람들 한번 얼굴을 한번, 눈과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은요, 어떨까요?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고. 네. 어떤 잡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네. 맞아요. 엄청 네. 집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쿠쿠 팬들을 봐도 그 네. 태국권 하는 그 사부가 바로 거북이거든요. 네. 제일 느리게 이렇게 네, 태국권을 딱 하시더라고. 네, 네. 그 유연하고 부드럽고 뭐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런 동작 속에서 마음 고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태국권도 명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공도 마찬가지고. 기공에서 기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 바디, 에너지 바디, 기, 에너지 바디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에너지 바디를 잘 느끼고 활용을 하고 또 증진시켜주는 그런 무술이자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병원에서 시술이나 뭐 약물 치료 말고 정말 명상으로도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만으로라기보다는요, 명상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접목을 시키면서. 네. 실제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과 같이 저희 병원에서는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마음 생김 명상 기반해서 명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네. 또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명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잡생각 안 하게 하는 거. 또 공예 치료. 네. 뜨개질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요. 예술 치료도 명상의 효과가 있는 근데 이게 이유가 명상을 할 때 이제 잡생각을 없애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근데 네. 이게 명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온갖 잡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명상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 그런데 여하튼 그 잡생각을 잠잠하게 만들어 줘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은 그 명상법을 다 공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그 알고 있는 명상법 중에서 저희 방송인들한테 잘 만든 뭐 네. 명상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 명상은 사실 반복적으로 수련을 네. 해야 이렇게 몸에 익혀지는 건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이제 체험만 해보고요. 네.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험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일종의 암시문 같은 걸 줄 거예요. 네. 그거를 암시문을 듣고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한번 그냥 따라와 보세요. 네. 잘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우리 앉으세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네. 이 화면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등을 받치고 받쳐요? 기대고 등을 기댈까요? 기대고 앉는 게 좋고요. 고개는 약간 숙이는 게 좋은데 너무 허리가 제쳐진 것 같으면은요 의자에 안 기대도 되고요.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제가 몇 가지 암시문을 말씀드립니다. 그 암시문을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오른팔이 아주 따뜻하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숨쉬기가 편안하다. 숨쉬기가 편안하다. 숨쉬기가 편안하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자, 이제 다시 천천히 깨어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주먹도 한번 쥐었다 폈다 하시고요. 어깨, 고개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 방송 못 하겠는데요, 이제? 나른해졌어요. 아이고. 갑자기 확 어떠셨어요?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호흡이 어떻게 내 몸속에서 돌아가고 있는지가 네. 약간 느껴졌어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뜨거워진다. 이거 왜 한 거죠? 갑자기 오. 몸이 진짜 오른쪽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 네.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아우토겐 야. 이완요법이라고 이제 독일의 그 정신과 의사 최면에서 이렇게 그 활용을 해서 이제 암심은 실제로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이드 해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이렇게 자기 암시문, 네. 네.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는 느낌, 따뜻하다는 느낌이 질문을 엄청 정확한 그 적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놀랬죠? 네, 놀랐어요. 예리했죠? 네. 네. 그게 이완을 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이완됐을 때 네. 뭔가 근육이 무거워, 무거워. 나쁜 느낌의 무거움이 아니라 네. 그 축 늘어지는 탕 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무거움. 그런 무거움과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힘을 빼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 그렇죠. 힘이 힘을 빠질 때 뺐을 이제 때 무겁게 느껴지는 이완된 저는 무거워지는 이게 거.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말하신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네. 힘을 빼라 그러면 힘을 빼고 네.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의 힘이 되게 무섭구나. 맞아. 그거대로 또 가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나중에- 사실은 막 무거워졌다 이런 걸 못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저희도 어쨌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자세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몸에 긴장이 되는데 딱 이렇게 눈 뜨니까 너무 편안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이 적막한 걸 처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스마트폰 보고 시끄럽고 이렇게 있다가 네. 오랜만에 이 조용한 두 분이 옆에서 계속 말 그리고 많이 이동엽 씨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조용해요. 이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예. 항상 양옆에서 귀에 피가 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나도? 예, 이렇게 조용했던 녹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 진짜 느낌이 딱 오네요. 요걸 잘 되게 간직해보고요. 네.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의학적 명상, 의학적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그 명상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게 호흡.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유도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아까 아우토겐 이완요법 할 때도 숨쉬기가 편안하다라는 네. 게 호흡. 명상의 요소 중에 호흡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트라. 만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 명상에서 사용하는 그게 바로 이제 만트라고요. 그리고 자세, 뭐 동작, 뭐 가부좌도 틀고 앉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명상하는 참선하고 하는 자세들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정신적인 어떤 집중, 화두. 우리 이제 선 명상, 참선에서 보면 화두를 주고 그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호흡법이나 만트라나 자세, 동작, 손자세 이런 것들은 좀 스승, 명상을 가르쳐주는 스승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도제식으로 1대1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구체적인 명상법보다는요, 그 명상의 느낌, 명상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느낌들, 명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느낌들, 그게 바로 명상 상태예요. 명상 상태. 중요한 건 명상 상태지, 그 어떤 명상법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상 상태가 어떤 거냐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깨어 있는 상태. 또 내면적인 집중 상태, 또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 여유로워지고요. 그런 상태가 명상 상태가 되겠고요. 그 뇌파로도 보면은요,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뇌파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특히 이제 명상 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뇌파를 알파파, 세타파가 있거든요. 알파파와 세타파, 특히 세타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뇌파를 직접 측정해 보면 명상하는 사람이 명상 상태, 지극한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뇌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죠. 자율신경. 긴장하고 하는 그런 교감신경은 억제를 시키고요. 이완되고 편안해지도록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면역도 높여주는 부교감신경 얘를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신체적인 그 치유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뇌파 중에서 세타파와 알파파가 활성화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이 명상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성자라고 깨우친 사람으로 이제 칭해지는 분이죠.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인데, 책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명상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그 책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몸의 느낌. 몸의 느낌. 네, 지금 이 순간의 몸의 느낌. 몸을 통해서 아주 내면의 깊은 그곳으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몸의 감각, 몸의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도 몸의 느낌에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은요, 오른팔이 따뜻하다? 이게 뭐지? 따뜻하다고? 그 느낌에 기울이다 보면은요, 생각은 없어져요. 저분이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이 시간에 이제 충실하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오로지 모든 것을 집중하고 네네. 예, 네.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됩니다.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고 예.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습관화하면은요, 네. 그냥 꼭 시간을 내서 명상해야지 하고 뭐 10분, 20분 명상해야지 하고 그런 시간 내지 않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 에서도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은 몸의 길이고 한쪽은 이제 마음의 길인데 아까 몸의 길을 한번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명상으로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바디, 몸도 아니고요. 마인드, 마음도 아니고 스피릿,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혼과 접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차원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저 왼쪽 화살표. 마인드 차원, 마인드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인드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생각을 비우는 거죠.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최근에 뭐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도 하던데 멍 때리기, 생각 안 하기, 예. 또 마인드 컨트롤, 또 뭐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춤출 때나 뭐 연주할 때나 그런 게 다 마인드 차원에서 그 명상, 스피릿에 접근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데요. 바디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마음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심리 치료를 해야 되나? 마인드 컨트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몸 차원으로 접근하면 참 쉬워요. 몸의 느낌, 감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몸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수용 감각이라고, 인테로셉션. 이 아주 신비한 그게 있어요. 오감은 다 아시죠, 오감?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오감이잖아요. 오감은 어디를 향해 있죠? 네. 받은 감각은 이제 내로 들어가죠. 네. 근데 오감은 우리 바깥으로 향해 있죠. 네. 시각, 모든 것들.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다 밖으로. 외부의 감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마음의 감각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바깥에만 관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 오감은 마인드, 우리 마음, 에고 마인드의 감각인데, 우리한테는요, 오감 말고 다른 감각이 또 있어요. 육감? 육감이요? 네. 오, 진짜네? 진짜네? 오, 이제 찍었는데. 센스. 근데 여자들이 육감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육감이 남자친구 바람핀 것 같으면 정확하죠. 정확하죠. 뭔가 갑자기 느낌 아니죠? 전화 딱 해보면. 네. 이동현 씨도 많이 걸렸죠?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 육감에 걸리진 않았고.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요. 근데 저 육감이 좀 신비스럽고 뭐라 그럴까, 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또 좀 영적 감각이에요. 저 육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성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특히 남자들은 저 육감을 잘 활용할 줄 모르죠. 소중한 감각이에요. 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 몸에 저 육감을 담당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테로셉션, 인테로가 내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안으로. 셉션이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인테로. 그래서 내적 감각이라는 뜻인데, 우리 몸은요, 오감 말고도 저런 내수용 감각, 내적 감각을 많이 해요. 배고픈 느낌. 그리고 혈당 떨어지거나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몸은 다 알아서 감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 다 에너지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감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표면 의식으로는 몰라요. 표면 의식은 모르는데 우리 몸은 알아서 다 감지를 하고 필요한 거를 다 보충을 해주는 그 자율신경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게 바로 내수용 감각인데요. 우리 피부 감각 중에서도 이 촉각 중에서도 좀 뭔가 이 팔에 모기가 물었다 하는 그런 뚜렷한 감각 말고도요, 뭔가 오묘하고 야릇한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밤길 혼자 걷는데 뒤에 뭐 맞아요. 등골이 뭐 오싹해지는 네, 그런 맞아요. 감각들, 그렇죠. 그런 감각들이 좀 약간 좀 뚜렷하진 않지만 저런 인테로셉션, 내수용 감각의 예가 돼요. 그리고 엄마 손, 약손, 뭐 마사지 한번 받으면은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이 어깨 마사지를 해주면은요, 그냥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손만 이렇게 탁 대기만 해도 짜릿한 그런 그렇죠.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뭔가 다른 감각이 있어요. 단순한 촉각 말고도 뭔가 다른 감각들이 있어요. 친구가 우울해하는 친구 등 토닥토닥 해주잖아요. 뭔가 다른 감각들이 있는데 그걸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고요. 우리 뇌에는요, 이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을 감지하고 그걸 판단하는 뇌 중추가 있어요. 네. 이 대뇌 섬이라고 하는데 이 대뇌 피질이 이 축두부 쪽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속 안에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기 MRI 사진들 보면 다양한 감각들에 의해서 그 내수용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저 부분들이 바로 대뇌 섬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뇌에도요, 요 오감을 감지하는 뇌가 따로 있는데 요 인테로셉션, 내수용 감각을 주관하는 뇌가 깊숙한 곳에 따로 분리돼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뭔가 있어, 육감을 감지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요, 근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막은 이게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장이랑 뭐 폐랑 뭐 위장, 간 이런 건 개별적인 장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근막이라는 거는요, 모든 장기들을 다 싸고 있어요. 근육을 싸고 있어서 근막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지긴 했지만, 근육도 다 싸고 있고요. 근육 속속들이 벌집처럼 다 스며들어가 있고요. 심장, 뇌, 뭐 간, 모든 장기를 다 싸고 있고요. 피부 밑에도 전체적으로 근막이 쫙 깔려 있어요. 네.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 스파이더맨처럼 네. 고양이가 아주 유연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온몸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막은요, 근육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모든 세포를 하나로 다 연결해주는 그런 인체의 조직인데, 이 근막의 중요성을 의사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장기로서 근막의 중요성, 가치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근막에서 이 내수용 감각을 하는 감각신경들, 내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들이 이 근막에 거의 대부분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받을 때도 이렇게 가벼운 터치 하나만으로도 뭔가 어떤 다양한 느낌들, 오묘한 느낌들이 감지가 되고, 그게 뇌로 올라가고, 뇌에서 인슐라라고 하는 대뇌섬에서 그걸 감지를 하고, 감정들이 또 그 주변의 변연계, 뇌 안에 변연계라고 더 어려운 얘기지만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뇌섬이랑 그 변연계랑 가까이 있어서요, 그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거나 엄마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편안한 느낌, 그런 감정들이 들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막 떠올리기도 하고,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게 바로 내수용 감각이고, 그런 내수용 감각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저 바로 근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은 세포 안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막을 인테로셉티브 바디, 내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바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근막과 인테로셉션을 활용하는 게 많아요. 아까 오른팔이 따뜻하다 할 때 그 따뜻함을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뇌에서. 머릿속. 뇌에서. 피부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에서. 일단은 피부에서,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의 피부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따뜻함의 감각, 무거움의 감각, 혹은 뭐 찌릿찌릿한 감각, 뭔가 구름 속에 아니면 따뜻한 물 속에 담근 것 같은 그런 감각들, 오감과는 다른 감각이에요. 그런 다른 감각들을 이 근막이라는 조직에서 감지를 하고, 그게 인슐라로 올라가고, 그게 우리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감정과 생각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의학적으로 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 명상의 메커니즘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느낌을 활용하는 거, 그 느낌이라는 게 저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에 접촉한다. 저 스피릿에 접촉한다. 영혼에 접촉한다라는
그 방법으로서 몸을 통한 방법, 내수용 감각, 느낌.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했듯이 지금 몸의 감각에, 몸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생각을 멀리하고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다 보면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네. 느낌이 오시나요? 명상을 한번 짧게라도 체험을 해보고 나서 이 강연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볍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이 걷기예요. 걷기요? 예. 오. 그 틱낙한 스님, 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이 걷기 명상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걸으면서. 몸에 힘을 빼고 그냥. 그냥 걸어요. 걸으면서 예를 들면 뭐 그 흙길을 걷는다고 치면은요. 걸으면서 나한테 느껴지는 느낌에만 두는 거예요.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만 두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맨발로 걸어야 되나요? 발의 감각을 아니요, 느끼는 상관없어요. 것. 그렇죠. 걸을 때 발바닥에 땅이 닿는 느낌. 새소리, 새소리, 온기. 아, 죄송합니다. 온기, 산들바람이 뺨에 스치고 네. 하는 그런 느낌들. 다 느낌들이에요. 발바닥이 제일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장육부가 다 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뭐 산소를 좀 걷다 보면 피톤치드 이런 것들을 막 맡으면서 그렇죠. 냄새. 냄새로, 어. 후각으로. 느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해요. 이 생각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맞아. 과거 그래서 생각. 스트레스가 오는 거고, 맞아. 아이고. 그 스트레스가 인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의 느낌에 나의 마음을 챙겨 넣는다고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똑똑해져요. 네. 똑똑해지고. 창의력, 창조력, 아이디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중요하죠. 명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퍽퍽 튀어나와요. 그리고 몸과 마음도 치유에 이르게 하고요. 내적인 성찰, 자기 개발, 자기 발견,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더 나아가서 믿기 싫지 모르겠지만 단체 명상을 했을 때 그 사회에 그 기간에 네. 범죄율이 떨어지고 뭐 사고율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효과를 연구한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건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의 국가의 안녕과 평화, 지구의 평화. 제가 명상을 하는 목적도 저기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명상의 효과가 많은 것 같네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어떻게 좋은지,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원장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접촉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참나, 내면의 참자, 영혼, 결국에는 이제 영성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몸과 마음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성. 다음 시간엔 청기누설도 해드릴게요. 청기누설이요? 네. 그거 안 되는데. 기대해 벌써부터 주시기 기대가 바랍니다. 되는데요. 네. 기대가 많이 되는 다음 강연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지혜 다락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